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연히 조 바이든 시대 정책에 가장 수혜받는 주식이나 또 가장 주목받을 주식이 어떤 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가게 되죠.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슬로건 자체가 보다 나은 재건,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요 정책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이 예상돼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준비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저와 함께 살펴보셨듯이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었죠.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어떤 정책이 있고 그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의 자산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게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입니다. 트럼프 때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율 최고세율도 39.6%까지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제를 개편해서 얻는 세수 증가분이 2030년까지 4조 달러인데 소득세 인상에서만 1조 9천억 달러가 온다고 하니 연소득이 83만 7천 달러 이상인 소득 상위 1%는 세후소득의 평균 30만 달러 감소한다고 하네요. 법인세 세수 증가도 약 2조 1천억 달러로 예상되고요. 자, 결국 바이든의 세제 개편안은 트럼프가 2017년 시행한 조세 감면을 상당 부분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오는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든은 10년 동안 2조 4천억 달러의 인프라를 깔아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건 뭐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인데 말이 10년이지 이 중 98%를 2024년까지 4년 동안 거의 다 쓰겠다고 했거든요. 4년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쓰겠다고 한 것보다 6배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10년을 놓고 봐도 2배가 넘고요. 자, 인프라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인데 뭘 더 추가하냐고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 조약부터 가입하겠다고 할 정도로 일단 그린에 꽂혀있는 분입니다. 사실 트럼프 때 워낙 파리 조약 탈퇴하고 환경보호와 반대로 간 기조 때문에 거의 진전이 없었던 화석 연료 사용이나 발전소 탄소 오염, 에너지 효율화 등등의 방향을 그린으로 만드는데 이 돈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죠. 2조 4천억 중 그린에 쏟아붓는 돈이 2조 달러인데 2035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 제거하고 2030년까지 모든 신규 건물의 탄소 배출 제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 인구가 1억 명 정도잖아요. 태양광 패널은 5억 장을 깐다고 하네요. 그렇잖아도 성장하고 있던 전기차 시장에도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전기차 관련 공약에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하고 연방정부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연히 드는 생각이 이걸 미국 내에서 다 커버가 가능할까? 수출주가 수혜를 보겠네? 싶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 할 정도로 외국산, 특히 중국산 안 된다 해서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에선 한국 기업이 조금 수혜를 입기도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기조가 이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바이든 역시도 나온 슬로건만 4개인데 Buy American, Make it in America, Innovate in America, 또 Supply America. 자, 미국산 제품 구매를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 걸 무작정 맡기보다는 미국 내 5G 깔고 AI 발전시키고 바이오 키우고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데 3천억 넘게 투자하겠다는 거죠. 자, 결국 미국 제품 경쟁력 키워서 미국 거 쓰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에 틱톡이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출 금지에 안보상의 이유가 많이 붙었었는데요. 인건비 싸다는 이유로 외국에 많이 진출했던 안보나 보건상 중요한 제품의 공급망을 아예 미국에 깔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에 나가서 생산하는 오프쇼어링 같은 데는 10% 세금도 물리고요. 제조업을 들고 다시 미국으로 컴백하면 세액공제 10% 해주는 것 같은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네요. 미국의 대중관세율이 19.3%까지 올라왔고 중국의 대미관세율이 20.9%까지 올라왔는데 2018년만 해도 각각 3.8%, 8.4%였으니 얼마나 올랐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은 막 트럼프처럼 중국이 도둑이다, 트윗 날리고 그러진 않겠지만요.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무역 협상할 때 인권, 노동,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겠다. 뭐 한마디로 사람으로 따지면 인성 보겠다. 혼자 싸우지 않고 동맹국과 합세해서 중국과 더욱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중국이 아직까지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안 보낸 것도 어쩌면 이런 기조가 달갑지 않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다 보면 당연 일자리도 많아지겠죠.
거예요. 중산층도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고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 일자리가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다 보니 중산층을 복원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최저임금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하고요. 실업급여나 휴가 이런 것들도 보장해주는 노동자 친화적 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결국 부자나 대기업 증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그린 위주의 인프라 깔고 AI 5G 투자하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자, 워낙 코로나19로 후퇴한 경기를 회복하는 것과 또 기후변화 등 다른 정책들에 방점을 두다 보니 우선순위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금융 규제도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개정했던 도드프랭크법이나 볼커룰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정부가 자본이나 유동성을 규제하고 리스크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요. 또 같은 맥락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구조적인 분할 유도 권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쪽의 흐름이 예상돼서 빅테크들이나 금융사들은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미국의 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미국의 1인당 의료 지출액 현재 91.5%에서 97%까지 가입시키는 걸 목표로 오바마 케어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이죠. 이 메디케어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네릭을 장려하고 해외 약품을 수입하는 등 약가를 인하하고 의료 시스템도 더 강화해서 의료 부담 없는 나라로 만들 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대충 윤곽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전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내다보면 좋겠죠? 바이든은 정부가 돈 풀어서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역할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네요. 결국 인프라를 늘리면서 고용을 늘리고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IMF에서도 실업률이 높고 또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인 딱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같은 돈을 풀어도 효과가 더 크다라고 분석을 했죠. 그린 에너지라는 게 트럼프 정부 때 너무 죽어있던 영역이다 보니 그린 정책 역시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하면 경기 여건이 개선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보장만은 없죠. 바이든은 정부가 돈 풀어서 성장시키겠다는 건데 결국 이게 다 정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돈을 많이 쓰면 결국 주머니가 비게 되는 것이니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기업 부문에 세금 더 물리고 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법인세 인상 등으로 S&P 500 기업의 순이익이 9% 넘게 감소할 걸로 추정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거 말고라도 하지 말라는 게 많으면 힘이 빠지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안고 갈지가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더 번영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2018년엔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항상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미국은 늘 불을 쌓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도 조 바이든이 승리해서 처음에 설사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 모두 돈과 지출의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부가 돈을 풀 준비만 됐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물론 트럼프와는 좀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코로나 변수가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텐데요. 그래도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바이든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요? 트럼프 때처럼 증시도 쭉 오르고 좋은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저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